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오쩌둥의 더러운 사생활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마오쩌둥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마오쩌둥은 1893년 청나라 후난성 샹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국공내전은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입니다. 비교하자면 6.25 전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은 휴전선을 긋고 갈라졌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이겼다는 점이 크게 다르지만요. 마오쩌둥은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창건, 초대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수많은 중국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인민들은 마오쩌둥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악수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손을 씻지 않는가 하면 이 손을 만진답시고 머나먼 친척들이 찾을 정도이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마오쩌둥이 나눠준 망고를 선물로 여기고 재단에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망고를 삶은 물을 마시면 권능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랬을 정도니 마오쩌둥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마오쩌둥은 공석에서 인민들을 대상으로 금욕주의를 선포하는 등이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반면에 22년간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리즈수이의 회고록에는 방탄함을 넘어 타락한 인물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2년간의 주치의로 있었던 리즈수이. 리즈수이는 스촨 청두의학원에서 양의학 공부를 마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였던 중난하이에서 의사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리즈수이를 방문한 환자는 덩샤오핑과 류샤오치 등 고위층 간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고위층과의 인연 덕분에 1954년 중공의 중앙경호국 제1비서 마오쩌둥의 경호를 책임졌던 왕둥싱으로부터 주치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리즈수이는 60대 들어선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추악한 사생활은 리즈수이가 쓴 기록 때문에 세상에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은 항상 여자들을 놀이개로 삼았고 그의 생활은 극도로 문란했으며 여자들을 끼고 놀면서 희롱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고 말할 정도였죠. 심지어 마오쩌둥의 경호를 맡았던 왕둥싱은 인생 막판에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큰 정욕을 드러낼 수 있나?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마오쩌둥은 항상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고 상황이 그 지경이다 보니 공산주의 활동 초기부터 여자를 밝힌 마오쩌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것이죠. 마오쩌둥은 자신의 그런 사생활에 대해 전혀 수치심도 없었는데요. 하루는 동료에게 나는 기껏해야 40일 정도만 참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국민당의 맹렬한 공격을 뚫어내고 연안으로 이동한 대장정이 끝나자 그곳으로 몰려드는 여자들과 밤낮 없이 방탕하게 놀아나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안 아내 허쯔전은 그에게 화를 냈지만 그는 곧장 허쯔전과 이혼을 해버렸고 얼마 안 가 장칭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칭이 괴랄 맞은 성격을 알게 된 마오쩌둥은 그녀는 내팽개치고 다른 여성들에게만 자신의 성욕을 풀어댔죠. 추악한 그의 스타일. 마오쩌둥이 특별히 좋아하던 여자 스타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교육 수준이 낮고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하면서도 어린이 10대에서 20대의 예쁜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리고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다루기가 쉬웠고 뭣도 모른 채 자신이 시키는 건 다 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채우기엔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와 반대로 나이 든 여성들은 세상 물정에 너무 밝은 데다가 순진하고 순박한 맛이 없다는 이유에서 꺼렸습니다. 1949년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쥔 마오쩌둥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성욕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구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오쩌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순진한 시골 여자들로 구성된 문화 공작대를 만들어 매일 밤 공연을 열었고 그의 경호를 맡고 있던 왕둥신과 예쯔롱은 마오쩌둥이 좋아할 만한 여성들을 선별하고 여자를 끊임없이 보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일단 마오쩌둥에 대한 경외심과 숭배하는 마음이 투철했어야 했으며 출신 성분이 확실한 가난한 농민 출신이어야 했죠. 그리고 학력이 낮고 어리고 순진하며 정치 노선이 바르고 마오쩌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 및 숭배하는 여성들은 그들에게 선발당해 밤마다 그에게 바쳐졌습니다. 예쯔롱의 집은 마오쩌둥의 저택 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선발된 여자들은 옛주롱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오쩌둥의 아내인 장칭의 방에 불이 꺼지고 그녀가 완전히 잠이 들면 그제야 아무도 모르게 식당을 지나 마오쩌둥의 침실로 안내되었죠. 그리고 그와 뜨밤을 보내고 나서 새벽에 다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깬 장칭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방탕하게 놀아나고 있는 걸 목격하고 분노가 폭발해 마오쩌둥에게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마오쩌둥은 격분에 소리치는 장칭을 피해 조용히 방을 나와 한밤중에 베이징으로 떠나버렸다고 하죠. 그 이후로 그는 장칭과 따로 살게 되었는데요. 당시 중국인들의 마인드. 이후 마오쩌둥은 제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독특한 사실은 왕동신과 예즈롱에게 선택된 어린 여자들은 선택된 사실에 날아갈 듯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숭배에 맞지 않던 마오쩌둥과의 잠자리도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이는 엄청난 출세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여자는 그와의 관계가 주위에 소문이 나자 무척 기뻐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성격으로도 성적으로도 점점 오만해지고 타락해가기 시작했죠. 자신이 선택된 이유는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고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생각은 그녀들과는 달랐는데요. 실증이 나면 그냥 물건 버리듯 그녀들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그냥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도 했지만 결혼 후라도 만약 마오쩌둥이 찾을 경우엔 그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오쩌둥은 더 강한 자극과 색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때로는 유부녀와의 관계도 가졌죠. 자기 부하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언니까지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고 부하만 집에 보낸 뒤 나머지 두 여자와 동시에 뜨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점은 아내와 처형을 빼앗긴 육군 장교의 태도였는데요. 이 일을 치욕이라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마오쩌둥에게 아내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의 성적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침대를 정리 중인 젊은 남자 경호원을 보고 갑자기 덮쳐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리즈수이는 처음엔 마오쩌둥이 동성애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마오쩌둥의 사생활은 경악스러운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장수한 게 신기할 정도의 위생관념. 그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말도 안 되는 위생관념이죠. 그는 평생 자기 성기를 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의 건강을 염려해 거기를 씻어야 한다고 하자 마오쩌둥은 매일 밤 여자의 몸 안에서 씻고 있다고 하며 그의 말에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목욕과 세수도 잘하지 않았는데요. 하인들에게 시켜 물에 적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을 뿐이었죠. 게다가 마오쩌둥은 양치질을 따윈 하지 않았고 즐겨 마시던 중국 차의 한 종류인 고차로 가글하는 정도로 대신했죠. 근데 차를 이용한 양치는 마오쩌둥의 특성이 아닌 물이 부족한 중국 농민들 사이에 있었던 전통적인 양치법이긴 합니다. 심지어 엄청난 골초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3갑을 폈다고 하죠. 그런데도 83살까지 장수했는데 사실 지금도 담배와 아무 연관관계가 입증이 안 되었다고 논란이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마오쩌둥의 치아를 검진한 리즈수이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치아와 잇몸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었으며 잇몸에 고름이 차 있는가 하면 충치도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리즈수이는 꾸준한 치료와 양치질을 권유했으나 마오쩌둥은 호랑이는 양치하지 않고도 치아가 날카로운데 왜 양치를 해야 하는가 라며 거부했고 결국 어금니 상태가 극히 나빠져 리즈수이의 권고로 치아를 뽑았죠. 그나마 치아를 뽑은 후에는 양치질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고차 가글을 다시 합니다. 고집이 정말 세네요. 마오쩌둥 나만 아니면 돼. 위생관념이 이따위인데다가 심지어 여성과 잦은 성관계 때문에 마오쩌둥은 결국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에 걸리게 됩니다. 트리코모나스라는 병은 남성에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성에겐 치명적인 성병입니다. 뭐 이것도 문제지만 마오쩌둥이 트리코모나스에 걸린 걸 알게 된 계기가 좀 웃긴데 다름 아닌 마오쩌둥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자랑이랍시고 진단받으러 왔기 때문이죠. 성병에 걸린 것을 마오쩌둥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훈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리즈수이는 성병의 심각성을 얘기해주며 장칭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타일렀지만 마오쩌둥은 자신만 괜찮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나며 장칭과는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진 적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던 리즈수이는 호화로운 중난하이의 성병이 퍼지게 놔둘 수 없었기에 단독으로 나서 하인들에게 침실과 수건을 소독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노력은 했지만 대부분 참모가 막아서면서 리즈수이의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주석이 머무는 침실을 소독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논리였죠. 답답했던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의 성병에 대한 정보를 참모들에게 귀띔해주고 나서야 침실을 소독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조치만 한 것이고요. 결국 마오쩌둥은 죽는 순간에도 성병을 가지고 사망했죠. 부패한 참모들과 타락한 주석 사이에서 주치의로 지낸 리즈수이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을 저버려야 한다고 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오쩌둥만큼 개판인 지도자도 없었을 텐데요. 아직 그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웃기기만 하죠.